예비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등수학과 IB 수업 사례를 맡은 노미연입니다. 저는 현재 경남 창원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방면에서 공부하다 보니 국제교육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저와 함께 볼 것은 IB MRP 수학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수학과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IB 수학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원 설계 시 필요한 내용 요소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 과정 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B 수학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IB 수학은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 발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을 배워서요, 실생활에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이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IB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요. 앞으로 볼 내용 요소와 평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B 수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YP, MIP, DP 모두 수학 교과군이 있는데요. PYP에서 배운 수학이 MIP 수학과 연결이 됩니다. MIP 단계에서는요,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수학을 배우게 되고 4, 5년차가 되면 수학 표준과 수학 심화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DP 수학과 다시 연계되는데요. DP에서는 분석과 접근, 응용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시 표준 레벨과 고급 레벨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수학을 왜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에서 수학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역량을 함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IB, MIP에서는 목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바로 지식과 이해, 패턴 분석, 의사소통, 실생활 맥락의 수학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다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세부 수행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 세부 수행 기준은 교사들이 학습 과정안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각각의 수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군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년에서 이 네 가지 목표의 모든 구성 요소, 즉 세부 수행 기준을 매년 최소 2회 이상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목표를 볼 텐데요.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수행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 분석의 목표에 세 번째 수행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RP 1년차에서는 다른 예시에 패턴이 적용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학습 목표, 평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에 관계 및 또는 일반적인 규칙을 입증,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MRP 수학에서는 각각 학년별로 어떤 수학적인 목표를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점이 2022 국가교육과정과 차이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과의 개념입니다. 수학과 역시 다른 교과군처럼 주요 개념과 관련 개념을 제시하여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요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입니다. 형식은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도형 단원입니다. 다음은 논리입니다.
논리는 수, 모양, 변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결론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함수나 알고리즘, 그리고 수연산 단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수량이나 특성, 개념 사이의 연결을 뜻하며 모델, 규칙 또는 명제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세상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명하는 단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학교과에서는 총 12개의 관련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내용 요소에서도 이러한 관련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제시가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수학 교과와 다른 학문 사이에 간학문적으로 단원 설계가 될 때 해당 교과군의 관련 개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원 설계 시 필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프레임워크를 볼 텐데요. 사실 제가 앞서 내용 요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IB에서는 내용 요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MIP 수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권장 사전 학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식진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식진법을 사용한 크기와 수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합 및 교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차측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서로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수와 소수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순서덕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도형과 관련해서 패턴의 규칙을 분석하고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며 다양한 절차를 사용하여서 물건의 속성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그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단위를 알고 측정값을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전이나 반사,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모양을 변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도식화하고 전시하고 해석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그래프 형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B, MIP 수학의 프레임워크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화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으로요. IB에서도 역시 이 4가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치적 및 추상적 추론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교육과정의 수화연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은 이 수치적 및 추상적 추론에서 수와 대수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수에는 수연산, 수형식과 형식의 변환, 식진법 분사 및 유효 숫자, 순환소수, 표준 시간대, 숫자의 인수, 지수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대수에서는 수열의 규칙을 찾고 입증하기, 방정식을 구성하기, 대수식으로 연산하기, 대입하기, 괄호 풀기, 인수분해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수치적 및 추상적 추론을 관한 단원 설계를 할 때 선생님들은 근사, 일반화, 동치성, 수량, 단수나 체계, 타당성 이런 관련 개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통한 사고인데요. 이 모델을 통한 사고는
국가교육과정의 변화와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MIT 1년차부터 3년차에서는 이 모델을 통한 사고의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4, 5년차에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표준 단계에서는 래핑, 함수 표기법, 1차 함수, 평행선과 수직선, 연립 방정식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 심화 과정에서 정의역과 치역, 유리함수, 2차 함수의 변형, 3차 함수, 유리함수, 로그함수 등을 배우게 됩니다. 역시 관련 개념으로는 변화, 패턴, 공치성, 수량, 단순화, 체계,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적 추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도형과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기하와 삼각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양과 각도 분류하기, 각도 계산하기, 교차선과 평행선, 평면 도형의 둘레 및 면적, 입체 도형의 부피, 건널비 및 전개도, 좌표 이런 것이 기하 내용이고요. 삼각법에는 삼각형의 속성, 방위, 피타고라스 정리 등이 있습니다. 이 삼각법은 MIT 4, 5년 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1년 차부터 3년 차에서는 기하에 관한 내용만 공부하게 됩니다. 역시 이 공간적 추론을 설계할 때 선생님들은 변화, 패턴, 동치성, 모델, 수량, 공간, 체계, 표현 이 8가지의 관련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한 추론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료와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이사명 데이터 및 분류, 설문조사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및 생성, 통계적 질문의 한계와 그 맥락,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줄기와 입그림, 픽토그램 등의 다양한 도식적 표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총 11가지의 관련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변화와 근사, 공치성, 일반화, 모델, 패턴, 수량, 표현, 단순화, 체계, 타당성이 그 관련 개념입니다. 다음은 수학교과에서의 탐구 질문과 학습 접근 방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이 탐구 진술문은 개념과 맥락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논리와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논리는 측정과 관찰을 통해 발견된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라는 진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 진술문을 활용하여서 수업에서 직접 쓰일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리값과 관련된 탐구 질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의 자리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는 자리값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리값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10씩 증가한다는 것, 왼쪽으로 옮기면 10분의 1배씩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역할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개념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답안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는 논쟁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학습 접근 방법은 사고 기능, 대인 관계 기능, 의사소통 기능, 자기 관리 기능, 조사 기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교과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교과에서 사용되는 사고 기능은 다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위매김과 순차적 나열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기능은 예를 들어 모든 활동을 할 때 그룹 활동 중에서 다른 사람이 성과를 만드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기능은 문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초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교과에서의 조사 기능은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관련된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IB 수학과 2022 교정교육과정의 큰 차이점인 평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 교정교육과정에서 평가가 가장 아쉬운데요. 내용 요소에 비해 평가 부분이 많이 빈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동 중심 평가를 해야 된다, 혹은 교수평이 일체화되어야 된다라는 평가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평가의 방법에는 과정 중심 평가하는 방법, 역량 평가를 하는 방법,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교수학습 평가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 등을 포함을 합니다. IB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표와 평가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앞서 목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역시 4가지로 제시됩니다. 목표 A는 평가 기준 A로, 목표 B는 평가 기준 B, 목표 C는 평가 기준 C로, 목표 D는 평가 기준 D로 제시됩니다. 하여 교사는 단원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각각의 목표와 기준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LYP 수학은 총 4가지의 성과 구간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간마다 2가지씩의 단계를 제시하여서 총 8개의 성취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기술어가 다릅니다. 해서 세부 수행 기준별 단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A, 지식과 이해에 대한 단원을 개발을 한다면 기준 역시 지식과 이해의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세부 수행 기준인 첫 번째, 익숙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 모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적절한 수학을 선택한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수행 기준은 다시 성취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단계, 2단계인 제한적인 구간에서는 단계 기술어를 단순한 문제로 제시합니다. 적절함을 나타내는 3, 4단계는 이 단순한 문제가 더 복잡한 문제로 기술어가 바뀌게 됩니다. 충분한 구간을 나타내는 5, 6단계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 기술어가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훌륭함을 나타내는 단계인 7, 8단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추가하여 익숙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 모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단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여 선생님들은 이러한 단계 기술어를 포함한 세부 수행 기준으로 루브릭을 작성을 하고요. 학생들의 답안을 이러한 단계 기술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여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이제 관련 개념, 프레임워크, 평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단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은 IB가 아닌 학교에서 IB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원에 대한 수업을 가정하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원과 관련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도형의 성질 시간에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에 대해서 배우고 원의 성질 단원에서 현, 접선, 원주각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질을 탐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죠. 하지만 개념 기반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배울 때 렌즈로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서로 연결 짓도록 하는데요. 개념 기반으로 수업할 수 있는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비율이라는 렌즈로 읽는 겁니다. 이 개념 렌즈는 IB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이나 관련 개념과는 역할은 같지만 종류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앞에서는 비율이라는 개념은 볼 수가 없었죠. 대신 IB 개념으로 따진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관계가 좋을까요? 다음은 IB 탐구 수학과 사례입니다. 먼저 제가 과제로 작성한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형 수업을 설계를 하면서 iGeoma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도형을 이제 블록 코딩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을 설계를 했었는데요. 도형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블록 코딩이었기 때문에 패턴과 대표성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질문으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알고리즘이, 패턴화된 알고리즘이 과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지, 왜 대표하는지, 그 다음에 대표성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등을 탐구 질문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개념, 관련 개념, 글로벌 맥락 모두를 고려하여 탐구 진술문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O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닛 플랜 중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수업 역시 도형 수업이 되겠습니다. MIT 3년차에게 제공되는 수업이고요. 도형 중에서도 각의 속성, 합동, 그리고 변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동치성을 관련 개념으로 잡은 것 같고요. 도형이니까 역시 핵심 개념은 형태, 그리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관련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 맥락으로는 시공간의 방향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탐구 진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치도형의 형태와 목적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은 다른 상황이 무엇인지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수학 용어의 뜻이나 아니면 속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 질문에 해당을 하고요. 특정한 기능이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묻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수학자의 시각이 다른 이론에 어떤 관심을 보였을지 예상해서 다양한 답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도와 합동의 용어를 이해하고 각을 특정하고 분류하여 이름 붙이고 여각을 결정하고 교차선의 각도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는 각도의 성질과 속성과 관련된 큰 한 부분, 나머지 한 부분은 테셀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MIT 4, 5년 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북에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4, 5년 차에 나온 내용도 다른 학년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MIT 4, 5년 차의 내용이지만 3년 차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다음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작도와 합동인데요.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억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직 수학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수업을 하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를 되돌려 보면 수행평가 시절에 수행평가를 할 때 그리고 문제를 풀고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작도를 하고 왜 합동인지, 왜 닮음인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을 수행평가로 많은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IB에서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학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각도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참고 보고서를 쓰도록 했고, 테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직접 테슬레이션 작품을 만드는 산출물 제출로 평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세부 수행 기준을 가지고 루브릭을 만들어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